짧은 치마 쇼 팬츠 여성만 노려. 다리만 33회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길거리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일명 불법 촬영 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급증하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과 객관적인 증거 분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에 수사 현장의 생동감 있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최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많은 피의자가 오해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의 판단 기준과 경찰 조사 무혐의 또는 유죄를 가르는 실무적 방어 전략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브리핑. 최근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의 단독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어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A 씨는 2024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의 공공도로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려 3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 씨는 자신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출이 심한 부위가 아닌 일상적인 다리 촬영은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처벌 한계에 근접한 수준일지라도 성폭력 처벌법이 금지하는 범죄 사실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검찰 실무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의자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길거리를 찍은 것이다, 전신을 찍었을 뿐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다, 혹은 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개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기준이나 단순히 노출의 유무만으로 재단되지 않습니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촬영의 의도성과 반복성, 그리고 촬영된 영상의 구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어 씨는 약 2달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33회에 걸쳐 유사한 구도로 여성들의 다리를 반복 촬영했습니다. 이는 우연히 풍경을 찍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찍힌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입니다. 특히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만을 의도적으로 골라 하반신 중심의 촬영을 감행했다면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도 충분히 성적 부주의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비추어집니다. 검찰 실무 기재례와 범죄 사실 입증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주장에 불과하며 실무적으로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 통찰. 만약 성범죄 변호사 비용 등을 알아보기 전 의도치 않은 오해나 단발성 촬영으로 인해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범위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의 판단 기준에 맞춰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불법 촬영물의 유죄 여부를 판가름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촬영의 각도와 거리, 카메라의 렌즈가 피해자의 하반신, 가슴, 둔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했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줌 인줌 마이너스인 기능 등을 활용해 확대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 피해자의 옷차림과 장소의 특성, 피해자가 착용한 의상이 일상적인 수준인지 혹은 피의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의상을 입은 여성만을 선별해 추적하며 촬영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버스 내부, 길거리 등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도 가중처벌이나 무혐의 여부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촬영의 경위와 목적물, 단순히 인물 위주의 전신사진인지 아니면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배경사진인지를 구별합니다. 만약 전체 화면에서 피해자의 다리나 특정 신체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독점적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때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만 피력하려다 이를 그르칩니다. 경찰 조사 무혐의 처분이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고 촬영된 영상의 구도적 한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적 서면 작성이 핵심 노하우입니다. 4. 큐&어 코너. Q1.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고 사진을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 A1. 네, 처벌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나 외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유포는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일 뿐입니다. Q2. 길거리에서 전신을 촬영하다가 다리가 부각되어 찍혔는데 무죄 주장이 가능한가요? A. 당시 촬영 목적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체적인 인물이나 배경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촬영 전후의 맥락, 사진 내에서 다리가 차지하는 비율과 초점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무죄 처분이나 혐의 없음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Q3.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고 취업 등 불이익이 생기나요? A3.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에 보존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이번 사건처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며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마지막 한마디. 성범죄 혐의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억울한 오해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가져오는 삶의 파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이미 제출이나 압수수색 등으로 이어져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므로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성범죄 사건의 은밀한 수사 기법과 판단 지표를 누구보다 깊이 체득해왔고 현재는 형사 전문 법무사로서 그 연륜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차가 다르고 국내 법률 소통이 어려운 독일에 계신 교민분들이나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재외 국민분들의 형사 조력 요청을 받아 신속하고 명확한 비대면 서면 분석을 제공해드린 실무 경험도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잠 못 이루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서 대응하려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시선을 통해 명쾌한 법률적 돌파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